언덕백이야. 조심해. 안녕하세요, 건달프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한 8시 반 정도 됐어요. 어제 여주 하프 대회 다녀와서 오늘 하루 휴가 빼고 이렇게 아주 한가롭게 조깅하러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어제부터 조금 기온이 떨어지더니 오늘은 뭐 거의 쌀쌀한데요. 10도도 안 되는 날씨라서 장갑을 끼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서늘합니다. 이제 대회도 뛰고 왔으니까 또 어떻게 뛰고 왔는지 말씀을 드려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행히 이번에도 PB를 찍고 왔습니다. 뛰어볼까요? 근데 뭐 이렇게 엄청 PB라고 해서 좋은 기록이냐 뭐 그건 아니고, 지난번 3주 전에 가평 대회보다 한 시간상으로는 한 1분 정도 줄인 것 같아요. 페이스로는 평균 2초 평균 2초 줄인 건데, 평균 2초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엄청 큰 겁니다. 그 2초가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스를 리뷰해드리면은 일단 코스가 더러워요.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그런 대회인데, 뭐 자전거 도로는 둘째치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대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 부분 이게 언덕백이에요. 운동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언덕백이에서 한 500m를 경사도가 대략 한 거의 1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한 500m를 쭉 미친듯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코스인데, 이게 내려갈 때도 솔직히 경사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게 좀 심하면은 무릎 허벅지가 털리거든요. 거기서 좀 질르다가는. 그래서 내려갈 때도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착지를 하면서 속도를 붙이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아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걸게 되거든요. 속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데미지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거리가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다. 한 500m 정도니까 그 정도는 데미지가 많이 쌓이지는 않는다 라는 게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반환해서 돌아올 때가 그때 이제 죽음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대회가 아니고 그냥 언덕 인터벌 치고 할 때 같으면은 500m 그 정도야 그 정도 경사에서 늘상 하는 훈련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전에 20km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이제 남은 1km니까 계속 전체적으로는 한 20m 상승이고, 그 막바지 한 400~500m는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한 50m 한 길 안 나? 겨우 올라오다가 막 3분 50초대로 올라오다가 도저히 이게 젖산이 쌓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냥 마지막에 한 20~30m? 20m 정도 걸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걷다 보니까 한 20m? 10m, 20m 걷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비몽사몽 기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21km 랩이 4분 16초가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었는데도 한 체감상 10초 이상 걸었는데도 랩이 4분 16초가 찍혔으니까 열심히 뛰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평지 코스였다면은 분명히 한 3분 40초대 50초대
이렇게 질주하면서 들어올 수 있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코스 구성이었다면은 되게 추잡하네. 조금 더 잘 나왔을 텐데. 하여튼 어제 나온 기록이 그 코스 구성 때문에 약간은 손해본 게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늘어나 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은 얼마더라? 1시간 28분 15초였어요 15초. 뭐 끝차리 소수점까지 하면 16초인데 그거 버리고 저는 버림으로 하겠습니다. 올림 안 해. 반올림 이런 거 말고 버림. 말씀. 어쨌든 왔어. 뭔 소리 하렸다. 헛소리 되게 안 해 오늘. 그렇게 했는데 사실 레이스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이렇게 4점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4점이 있었어. 분명히 한 서너 번 있었을 것 같아. 초반부터 있더라고. 한 2km 3km부터. 그런데 이 4점의 종류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퍼지는 거, 그러니까 털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흡이 딸려서, 그러니까 심박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숨차서 퍼지는 게 있고, 하나는 근력이 딸려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이제 털려가지고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정확히 다리가 아파가지고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진짜 편했어요. 호흡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심박도 되게, 그러니까 평균 심박이 158이 나왔는데, 이 158 같은 경우는 제 원래 풀코스 마라톤 페이스보다도 낮은 심박수거든요. 그러니까 심박을 어느 정도 올리지도 못하고, 왜 못 올렸냐,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심박을 지그라고 올리게 되면은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다리 상태가 아니라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리가 불편하게 아픈 그런 게 아니라, 그 알잖아요, 허벅지가 회복이 덜 돼가지고 뻐근해가지고, 이 젖산이 쌓인 상태, 딱 그 상태라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너무 뻐근해가지고 달리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숨이 차서 못 달리는 게 아니라, 숨은 괜찮은데 다리가 너무 뻐근하고 아프니까 막 짜증나면서 뛰기 싫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더라고, 약간은. 그러니까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회복 정도를 비율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70~80% 정도 회복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분 10초 언저리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넘어가면은 다리가 겁나 아파. 허벅지가 뻐근하고. 근데 한 4분 10초 여기서 선에서 줄 타니까 그냥 버틸 만한 정도. 그러면서 심박도 그냥 그 좀포 상단에 딱 걸치는 정도, 160가 안 넘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와서 일단 그렇게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평패로 따지면은 4분 11초였거든요 전체 평균이. 그리고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겠더라? 그래 그 언덕밖에 없었으면 27분대 후반까지는 가능했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기량은 지금 27분대의 기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27분대, 사실 이 27분대가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게 4분 9초였거든요 평패.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평패로 이제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4분 9초를 왜 봤냐면은 그러니까 풀 서브스리 마진 5선이 이제 4분 16초잖아요 이제 4분 15초는 가야 그래도 약 몇십 초의 여유는 있는 거고, 4분 16초로 가면 그냥 진짜 완전 턱스리로 들어가는 건데, 거리 정확하다고 할 때. 그런데
그러려면 4분 9초 하부를 그 정도 뛰어야 저 같은 경우는 한 7초 정도의 여유 페이스가 있고 요걸로 풀을 땡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계산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4분 9초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4분 11초가 나왔으니까 뭐 약간 한 2초 정도 부족한 거죠. 근데 그 2초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대로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라서 상당히 커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거의 1분 40초, 그러니까 거의 40초 차이인데, 이 40초 차이가 풀로 가면 거의 2분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딱 기량이 정확히 한 3시간 2분대 요 정도 기량인 것 같아요. 현재가. 남은 기간이 한 3주 남았는데, 그 남은 3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땡겨낼 수 있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리별로 페이스 갭이 상당히 촘촘한 케이스예요. 이게 다른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km, 10km, 하프, 풀 이 종목에 따라서 거리별로 대략 페이스 다운이 10초에서 15초, 그 다음에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뭐 20초, 30초까지도 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5km랑 10km가 보통 이제 페이스 평균을 따지면 10초 차이가 나고, 또 10km랑 하프도 10초, 하프랑 풀도 10초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km를 내가 달리는 평패에다가 30초를 더하면 그걸로 얼마야? 그치, 풀을 달릴 수 있다는 얘기고, 20초를 더하면은 하프를 달리고, 10초를 더하면 10km가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또 10km에다가 20초를 더하면 풀, 하프에다가 10초를 더하면 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좀 괜찮으신 분들은 보통 10초, 진짜 좋은 분들은 뭐 10초 안쪽으로 돼요. 한 자릿수까지. 그리고 조금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지구력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15초 혹은 20초까지도 나고, 이게 뭐 다 개인차가 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촘촘해요. 그러니까 사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싱글 예를 들어서 3시간, 작년에 3시간 6분 했는데 5km 기록을 제가 20분을 못 달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5km를 20분도 못 달리면서 싱글을 할 수 있냐, 응? 10km를 40분도 못 달리면서 싱글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단 한 번도 5km를 20분 안에 못 넣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지난번 가평대회 뛸 때 내리막 버프를 받아가지고 5km를 4분 2초인가로 뛰긴 했더라고요. 그게 올해 최고 기록입니다. 그 외에 진짜 각 잡고 5000 TT, 5km TT를 한 거는 전부 다 뭐 3000, 4000에서 다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진짜 미친 듯이 버텨서 들어온 게 4분 4초였나? 평패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20분 20초 정도.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한번 뛰어봐라 라고 하면은 20분 안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 자신 없어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는 트랙 한 바퀴 96초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보다 한 10초만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4분 10초죠? 4분은 뒤질 것 같은데 4분 10초는 뭐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분으로 5km를 못 버티는데 4분 10초로는 하프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분 20초로는 풀도 충분히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갭이 되게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심박대를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가슴에 불편해도 어제도 심박대 차고 뛰었고요. 이 데이터를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대략 한 그 관계가 저는 5, 6초 정도더라고. 5, 6초. 그러니까 5km하고 10km 관계가 한 5초, 6초 이 정도. 그리고 또 10km랑 하프도 5, 6초. 그 다음에 하프랑 풀도 5, 6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5km 페이스에다가 한 20초 이렇게, 아니다 15초 정도지. 15초 정도 더하면 풀을 뛸 수 있어요. 그래 10초면은 10초도 아니지 저기 하프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좀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피드가 개똥이라는 거. 스피드가 진짜 개똥이에요. 대신 지구력은 제가 좋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하도 제가 DNF를 잘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딱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페이스에서는 진짜 부담이 없다 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부담 없는 페이스 있잖아요. AR 같은 거, 뭐 마라톤 페이스에다가 30초 더한 거, 뭐 이런 거는 되게 진짜 편해요. 진짜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도 그냥 되게 편하게. 그런데 이제 페이스가 제 젖산 역지 근처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그냥 오래 못 참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게 어제 대회를 다리가 좀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었는데 이런저런 그런 조건을 감안했을 때 1시간 27분대를 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직전 주에 제 일주일 마일리지가 145km 였거든요. 근데 그 145km가 뭐 그냥 조깅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가만있어 보자.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 가지고 읊어 드려볼게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트랙에서 지난 영상이죠. 영상 올려드렸던 거. 그날 4분 23초 페이스로 풀을 트랙에서 혼자 돌았고, 그때도 그렇게 돌고 웜업 쿨다운 해서 또 한 6km 한 4km 이렇게 돌아줬고,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그날 PB를 찍은 거거든요, 풀을. 근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전에 한 5분 30초 페이스로 이 길 10km 뛰어주고, 그랬더니 오후에 컨디션이 더 올라와. 그래서 점심 먹고 나와서 저녁 때 여기서 빌드업으로 10km 또 뛰어졌어요. 그때는 3분 40초까지 끌어올려서 끝냈어요. 미쳤지. 그래서 평패가 한 4분 50초 나왔더라고. 이게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몸이 확 오르더라고. 근데 뭐 그날 좀 너무 질렀나, 이제 다음날 좀 피곤한 느낌이 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또 인터벌 훈련, 메인 훈련이 있으니까 월요일은 무조건 새벽 훈련으로, 새벽 조깅으로 끝내주거든요. 왜냐면 하루 반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한 5분 20초 페이스 정도로 이렇게 한 7km 그 정도 조깅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메인 훈련 2000m 인터벌. 이때는 2000m 인터벌은 요즘에 제가 그걸 자주 하고 있는데 매주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 2000m를 한 96초 97초 요 정도 맞추고, 400m는 135초 130초 146초 뭐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세트 했구나, 지난주는. 4세트 했는데 평균 페이스가 한 416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 페이스, 딱 서브스트 페이스로 그렇게 인터벌 페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딱 좋더라고요. 잘 돌아가고 뭐 다리 불편한 데 없고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게 제가 2000을 뛰면은 2000은 그냥 그 알잖아요. 이게 한 선 돌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네. 원래 한 바퀴 돌 때는 뭐 널널하네 하다가 두 바퀴 오면 좀 느낌 오네. 세 바퀴째 아이고 씨 세 바퀴밖에 안 됐어. 네 바퀴라면 언제 끝나지 하다가 다섯 바퀴면 뒤지겠다 하면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400m 쉬고 다시 돌아가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그나마 제가 이게 1000이나 800이나 이거보다는 좀 더 쉽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한 속도니까. 왜냐면 90km 96km가 4분 페이스 2km만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3분 50초 페이스로 1km 버티라는 건 더 힘든 것 같아. 왜냐면 그 10초 빠른 게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2000을 요즘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뛰고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조깅 또 제가 웜업 쿨다운 한 6km인가 7km 또 해주고, 그 다음날 이제 러너 임반님식 AR을 15km로 또 갈겨졌어요. 4분 44초 페이스로 해서 딱 MP 페이스에다가 30초 잡고. 그러니까 널널하더라고요. 널널한데 허벅지는 얼얼하더라고. 얼얼해 진짜. 한 15km.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막 비 쳐맞으면서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잘 나가니까 몸이, 다리는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뛰고, 그날도 웜업 쿨다운 또 한 6km 해가지고 또 하프 뛴 거죠, 하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는 이제 계획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는 회복 조깅으로 회복해주자 데이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100%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됐더라고. 결론은 안 됐어.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AR을 거리를 줄였거나 차라리 그냥 조금 그냥 조깅으로 대체했어야 돼.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뛰고 목요일날은 저녁 때 한 7km 정도 다리가 뻐근하더라고. 인터벌에 뭐 AR에 이틀 연속 주셨으니까 풀 뛰고 온 놈이 바로 그것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제 한 6분 20초 정도로 회복 조깅 해주고, 그 다음날도 다리가 너무 뻐근해. 그래서 다시 새벽에 한 6분 10초인가 그걸 한 6km 이렇게 회복 조깅 또 해주고, 이제 대회 전날 이제 제 전날 이제 루틴이 있는데 한 5km 정도를 떼어주는데, 아침에 중간에 그러니까 2km 웜업으로 달고 가서 3km째 1km 질러주고 마지막 2km 이제 쿨다운 해주면서 복귀하는 딱 그 루틴이거든요. 여주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도 여주 때도 중간에 그 7주 페이스를 350 정도. 이번에는 다리가 뻐근하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확실히 안 나오더라고. 그 358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됐다는 거죠 확실히. 그 수요일날 AR까지 했던 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대회였는데, 야씨 다리가 조금 덜 됐구나 회복이. 그래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전날 이제 욕조 목욕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이제 회복 속도가 조금 더 이렇게 빨라지긴 한 건데, 그랬음에도 좀 부족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루 정도 더 쉬어줬으면은 분명히 좀 더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주구장창 늘어놓냐. 다음에 이제 메인 대회 전에는 확실한 테이퍼링과 확실한 회복을 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밑밥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후, 저는 3주 후거든요. 다음주 순천, 다다음주 제마 이렇게 쭉 되잖아요. 저는 3주 후인데 그 레이스 일단 계획은 뭐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예요. 확실한 결정은 아니고 그냥 일단은 전반을 1시간 31분으로 가고 후반을 1시간 29분으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 1시간 31분을 위해서는 평패로 418 혹은 419 요 사이 정도 되고, 후반은 413 414 요 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413 414는 제가 하프를 엄청난 뭐 고통을 수반해서 밀 수 있는 그 속도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현재 기량으로 밀어낼 수 있는 속도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1시간 29분을 끌어내려면은 전반에 조건이 있어요. 전반에 털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전반에 이미 에너지를 소진하고 기력을 끌어다 썼다 그러면 후반에 절대 그렇게 못 밀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내가 이 1시간 29분은 내가 하프를 1시간 27분에 밀 수 있는 지주하지만, 그런데 풀은 그거보다 2분이 느리게 1시간 29분을 후반에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반 하프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최소화해 가지고 지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려요. 그러면은 1시간 31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31분을 뛰면서 얼마나 피로를 쌓지 않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내가 1시간 31분을 뛰었는데 벌써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후반에 당연히 1시간 29분 못 밀죠. 그런데 1시간 31분 뛰었더니 괜찮아 이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많이 안 지쳐가지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간수가 돼 있고 그러면 밀 수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회 2주 남기고 뭐 하프 대회 뛰잖아요. 근데 저는 3주 남기고 뛰어봤으니까, 그 2주 남기고 하프 뛸 때 이제 실수하는 게 막 죽으라 돼가지고 PB 제가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뛰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복이 덜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남은 일정 스케줄에도 좀 꼬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번 주말에 한 뭐 2만 미나 하프 정도를 정확히 1시간 31분 언저리로 해가지고 뛰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그보다 느리게도 안 하고 그보다 빠르게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바깥에 있는 1시간 31분 바깥에 있는 페이스는 지금 저한테 그래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건 1시간 31분을 뛰었을 때 어떤 느낌을 내가 받는가, 요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더 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이미 기진맥진해지는가, 이 느낌. 어제 28분을 뛰었을 때의 느낌과 다음 주에 1시간 31분을 뛰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물론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라서 영향을 또 받기도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비슷한 조건이었고 비슷한 컨디션이었을 때 이 3분의 갭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가, 이걸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여유도를 판단해 보고 내가 과연 이게 가능한 페이스일지, 후반에 올릴 수 있는 페이스일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31분 뛰었는데 뭐 27분, 그러니까 28분 7분 이렇게 뛸 때랑 대회 뛸 때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딱 겁내 죽겠더라 이러면은 그러면 절대로 후반에 29분 못 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이스 조정을 당연히 바꾸고 레이스 전략도 바꿔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주말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히는 이번에는 진짜 부상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 불편한 데가 없어요, 진짜 하나도. 이렇게 뻔질나게 뛰었는데 이번 달은 이제 오늘부터 테이퍼링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마일리지가 조금 많이 줄어서 한 450, 60으로 이제 이번 달은 끝날 것 같은데,
많이 뛰었죠. 많이 뛰기는 500 이상 뛰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진짜 힘든 건 어차피 똑같아요. 힘들어. 다리도 겁나 아파. 근데 미뤄지더라고. 야, 이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지고 조깅도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정말 그 거리를 내 몸에 비축해 뒀다면은 힘든 건 똑같은데 그 힘든 걸 버틸 수 있냐 없냐 요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어제도 솔직히 그렇게 힘들더라고. 진짜 전반 2km부터 힘들었어.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서. 호흡은 괜찮은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버텨지더라고 20km를. 진짜. 그리고 지금도 다리가 뻐근해요. 그냥 허벅지가. 당연하지, 먹을 안 하면 그 말이 되나? 그렇게 쇠빠지게 뛰어다니는데, 근데 뭐 뛰어져. 뛰어져. 그리고 신기한 게 암만 다리가 뻐근하고 뭐 그래도 페이스를 조금만 낮추면은 그 뻐근한 정도가 많이 완화되면서 충분히 쉽게 버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제 만약에 허벅지 상태가 더 안 좋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420 정도로 낮췄으면 심박은 더 떨어지면서 더 수월하게 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충분한 마일리지로 이제 몸을 단련해 줬을 때. 여하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른 여러분들은 엊그제 경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춘천 JTBC 진짜 마지막 주간이네요 이제. 저 아까 2000 인터벌을 말씀드릴 때 그 효과가 좋은 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앞뒤로 지금 제가 거의 지난주도 하프 119 주자 사이에 껴서 했거든요. 앞에는 공주 하프 119 주자, 뒤에는 서울레이스 119 하프 주자. 이렇게 사이에 두고 제가 뛰었는데 거의 뭐 그 119 사이에 저희 주자들 들것에 실려서 뛴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혼자 있으면은 한 3개에서 타협 했어요. 3개에서. 근데 중간에 껴서 하니까 하나는 더, 한 세트는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도 제가 힘들면은 초 이렇게 보면서 1초 2초 좀 미루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앞에서 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들것에 실려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루틴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루틴이 대회 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대회 전에 뭐 하프든 풀이든 이제 개수 조절, 페이스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은 화요일날 저녁, 다른 분들은 뭐 수요일날 하신다는데 저는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한 2000짜리 혹은 3000짜리 3000짜리는 솔직히 아직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진짜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한두 번 하는 거는 페이스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 주말에 띄워주니까 이게 페이스 감각이 좋더라고. 그냥 왜냐면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2000짜리 4개를 하는데 페이스가 97, 96초였으니까 그럼 4분 페이스였단 말이에요. 4분 페이스로 8km를 뛴 거잖아요. 그런데 대회는 4분 10초 페이스를 뛴 거죠. 그러니까 10초의 여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뛰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2000짜리 5바퀴 뛸 때 이거보다 10초 빠르게 뛰었었다. 분명히 내 발이 이거보다 보폭이 컸고, 이걸 근데 그때 느낌이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딱 나면서, 그래 이렇게 가면 계속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버텨지더라고요. 계속 그 힘든 시점,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오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때 막 너무 아프고 이러면은 약간 오르막오면은 페이스를 약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5초 정도? 5초도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솔직히 한 2, 3초만 낮춰도 확 편해져요. 확.
그러니까 4분 8초로 8초로 평지 기준으로 4분 8초로 갈 때 되게 힘들어. 그러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 들 때 딱 2초, 3초 낮춰가지고 4분 10초, 4분 11초까지만 내려주면은 확 편해져요. 확 진짜. 이거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 이 갭이 진짜 정말 되게 이게 좀 그 예민한 것 같아요. 촘촘하면서 예민하고. 그래서 페이스를 앞뒤로 5초 이상 이렇게 변동을 안 주거든요. 웬만하면 빨라도 5초 빠르고 늦어도 5초 느리고. 그러니까 10초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10초도 커요. 저는 솔직히 대회 뛰면은 보면은 그 페이스가 내리막 오르막 할 것 없이 10초가 안 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막 퍼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이게 페이스 갭이 엄청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오르막에서는 확 떨어지고 내리막에서는 확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아무래도 막 편한 것 같죠. 그게 오르막을 느리게 올라가고 내리막을 이제 빠르게 내리고 하면은 이제 그 고도에 따라서 몸은 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은근 인터벌성이 돼. 인터벌이 돼. 그러면 인터벌 되면 털리거든 분명히. 그 데미지 와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경사가 엄청 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그 페이스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아요. 그냥 오르막도 그냥 꾸준하게 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고, 어지간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지, 자동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내리막이라고 해서 그걸 막 시간을 보상하려고 막 질르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냥 조금 내리막이라고 해도 그냥 5초 정도? 진짜 빠르면 5초? 완전 진짜 빨라가야 10초 이렇게 안 땡겨요. 그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좀 그나마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 이 주법이 잔잔바리 약간 고케이던스 주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게 좀 더 이점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제 케이던스는 제가 이제 초반에 그 봄 시절에 그 우리 신동엽 고수님 따라서 1500 주자로 전향하면서 연락 보폭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효과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효과 있었어 진짜. 인터벌도 하고 뭐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케이던스는 딱 고정이 됐어요. 이제 그냥 192 정도, 모든 대회를 뛰면 192 정도 나오더라고. 어제도 19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폭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서브 3 정도 할 정도의 보폭이 나오더라고요. 작년까지는 120cm를 누구나 해도 안 넘었는데 케이던스만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는 케이던스는 192에서 커트를 딱 마지노선 이제 컷이 리밋이 걸리면서 보폭만 그냥 1cm, 2cm, 3cm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전에 가평 대회 같은 경우는 케이던스는 190이었는데 보폭은 12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케이던스가 192였는데 역시 보폭도 124였어요. 그러니까 보폭은 동일했던 거죠. 케이던스만 2가 빨랐고. 그러니까 192 케이던스가 넘어가면은 한 124, 123 이렇게 되면은 서브 3 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아주 적절한 그 케이던스와 보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폭이 작년 제마 때 118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6cm가 올라간 거잖아요. 케이던스는 동일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폭이 6cm가 늘었다는 거죠, 1년 사이에. 그래서 확실히 이 봄 시즌에 그 훈련했던 거, 케이던스를 조금 줄이면서, 줄인다기보다는 이제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면서 보폭을 늘려주는 거에 의식을 했던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치가 한 보폭 6cm 증가로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보령 10K 뛸 때 그때 보니까 K 선수가 196인가에 보폭이 118인가였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였지? 기록이 평패가 4분 얼마 기억도 잘 안 나네. 4분 20초 페이스였나? 4분 18초 페이스였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평패 4분 18초 페이스를 뛰는데 보폭이 120도 안 나와서 118밖에 안 나오고 K 선수는 196. 이게 뭐 발발이지. 그냥 발발이. 그러니까 죽으라고 첫 바퀴 돌려도 안 나간다는 거야. K 선수만 안만 빨라도 보폭이 안 받쳐주면은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 선수는 낮은 거보다는 높은 게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게 더 유리하고, 그렇지만 근력이 딸려가지고 보폭이 기준 보폭 이상 안 나오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폭은 대회 기준으로 해서, 물론 대회도 뭐 5km, 10km, 하프, 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회라면 120cm 이상은 나와줘야 이 K 선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손 시려. 너무 손 시렸다. 이제는 장갑 끼고 나와야 되겠네요. 이제 해가 이렇게 떴는데 한두 달 전에는 제가 이 길 뛰면서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진짜 죽자고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뜨거워서. 야 진짜 여기 익사하겠다. 익사가 아니라 저기 객사, 그러니까 열사지, 열사. 쪄 죽겠다 하면서 막 진짜 도망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그늘 있으니까 너무 싫으네. 해가 있어서 그나마 손 그래도 되게 지금 얼었어요. 완전 이거 안 움직여져. 지금 입도 얼 지경이에요. 입도 못 털겠네, 얼어서. 빨리 가야겠다. 손 시려. 이제 장갑 끼고 달려야겠다. 어제 사실 대회 뛸 때도 장갑 꼈거든요. 그거 웨딩 장갑. 근데 손 시려서 낀 건 아니고 암슬리브 할까 하다가 암슬리브는 조금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장갑을 꼈는데, 저는 이제 그 에너지젤을 수납을 암슬리브하고 장갑 안에 넣고 뛰거든요. 그래서 하프는 뭐 2개 정도, 제일 2개면 되니까. 그래서 뭐 찰까 하다가 어제는 이렇게 그 웨딩 장갑 차고서 뛰었습니다. 장갑 안에다가 제일 한쪽에 하나씩 끼고. 자, 오늘은 이렇게 뛰고 이제 매주 3주 남았으니까 3주간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면서 한 거리를 매주마다 한 20km씩 다운 시킬 거예요. 조깅 거리도 줄고 이제 포인트 훈련 세트 수도 줄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인터벌 뭐 상황 봐가지고 원래대로는 한 5개 2000짜리 5개 정도 이제 갈겨주고 싶은데 허벅지 컨디션이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 봐가지고 뭐 3개에서 5개 사이 이 정도 갈겨주고, 그 다음에 AR을 수요일날 다음날 이어서 AR을 이번에는 조금 거리를 줄여가지고 데미지 쌓이지 않게 한 뭐 12km 이 정도만 좀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앞뒤로 이 조깅 거리가 저는 많거든요. 이게 저기 동네 저쪽까지 뛰어 내려갔다 하는 거라 저게 앞뒤로 6km 7km 더 뛰어야 돼서 실제로 거리는 거의 한 20km 뛰어야 돼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깅 살짝 해주고, 토요일 정도에 이만미,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미 한번 해주고 3시간 31분
페이스 맞춰가지고 1시간 31분이지 이거 맞춰서 해주고, 다음 주는 더 이제 거리를 더 줄여가지고 화요일날 포인트는 다시 2000짜리 한 3세트 정도만, 3세트 정말 괜찮으면 4세트 이 정도 해주고, 주말에 가면은 한 이제 그래서 1주 전이잖아요. 그때는 한 12,000 혹은 10,000 정도만 데이 페이스로, 혹은 데이 페이스보다 한 5초? 10초 정도 빠르게, 뭐 그래봐야 뭐 한 4분 5초 4분 페이스로 뛰라고 해도 못 뛰어. 그러니까 뭐 4분 5초에서 4분 10초 이렇게 자꾸 한 말에서 12,000 정도 그렇게 질러주고, 마지막 주간 이제 진짜 마지막 화요일날 가면은 딱 2,000짜리 2개나 혹은 3,000짜리 하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 5km 대회의 조깅으로 쭉 갑니다. AR 업체 구주는. 그러면서 이제 회복 쭉 계속 회복해주고, 잘 먹으면 안 되지. 적절히 먹어주면서 회복해주고, 체중 유지해주고, 컨디셔닝 해주면서, 마지막 그 대회 전날 질주 하나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상태 봐가지고 조심해서 꼭 1kg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500 될 수 있으면 뭐, 혹은 300짜리 혹은 200짜리 한 2-3개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될 수 있을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간당간당 해가지고 요게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할 텐데, 항상 제가 모든 대회들을 다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으면은 3시간에서 3시간 5분 사이, 요게 지금 현재 제 기량이라서 그 사이 나오는 게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정말 어떤 불상사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뭐 싱글도 못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퍼져가지고 걷는다거나 뭐 이런 거 좀 무리를 해가지고, 혹은 뭐 그날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뭐 피똥 싼다거나 이러면은 중간에 걸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무슨 뭐 약반 것처럼 갑자기 후반에 진짜로 1시간 29분 이상으로 달려져가지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저기 한 3시간 빠른 싱글만 해도 솔직히 정말 저는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브3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정말 열심히 해왔으니까 해온 만큼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것보다 덜 나오면은 너무 그러면 좀 안타까고 아쉽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한 만큼만 나오면은 충분히 서브3가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여튼 이제 뭐 춘천 그리고 JTBC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진짜 남은 기간 너무 준비 잘 하시고 무탈하시고 무사히 완주하시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언제 또 찾아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이렇게 카메라 들 수 있을 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근황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떠드는 영상 시시콜콜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추워. 춥다 진짜. 땀이 하나도 안 나네. 여기 오네. 여기 오네. 건달파 화이팅! 여보. 자. 아이고.
나온다. 마지막. 아이고, 미치겠다. 아유, 아니다. 아우, 야, 이게 뭐야? 아, 걸었지, 마지막에. 아유, 저, 살아서 갔네. 아유, 화이팅! 자, 화이팅! 장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여러분들 어린 장면 찍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성근님, 이성씨 좋은 만남. 김성근님, 하프 1시간 28분. 네, 지금 여주 하프 다 뛰고 돌아왔습니다. 아씨,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습니다. 걸었어 또. 야, 여기 씨 마지막 오르막 작살나네. 한 500m 정도가, 야, 이 경사도가 10도도 10%도 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 그 예전에 단양 그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그 오르막도 엄청 났거든요. 딱 그런 곳도네. 여기도 한 500m가. 그래서 500m 정도를 와, 거의 다 가지고 한 50m 남기고 걸었어요. 그냥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50m 정도 걸어 올라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스플릿은 4분 16초 나왔더라고요. 걸었는데. 아유, 그래서 총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가민으로는 이게 거리가 약 한 40m 정도 좀 짧게 잡혀가지고 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지했다가 좀 더 뛰어가지고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 누를 때가 28분 초반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페이스는 4분 12초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난번 3주 전 가평보다는 한 30초? 1분? 요 정도는 더 빨리 쓰는 것 같은데, 공식 기록은 이따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쿨다운 좀 하고, 이 카메라를 저희 사랑하는 여보가 토스를 해줬는데, 주로에서 얘기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로채서 그냥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보, 사랑하는 여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오늘 레이스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해가 이게 구름이 아예 없어가지고 좀 뜨거웠어요. 뜨겁고 은근히 이게 주로가 잔잔한 오르막내리막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반에 여기에서 경기장에서 완전 급경사 요거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바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주로가 너무 좁고, 그래서 약간 막 달리기 엄청 좋은 주로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기온은 너무 좋았는데 해가 조금 뜨거웠다. 뭐 요 정도 빼면은 나쁘지는 않았고, 오늘 처음 시차. 근데 이거 타가지고 바로 오늘 처음 신었거든요. 이거 메스 엣지 도쿄.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데, 분명히 프로4보다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지? 디나이 3보다 좋다라고 그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나이 3랑 이거랑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프로4보다는 좋고요. 알파 3보다는 뭐 훨씬 좋고 제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마라톤은 일단 요거 도쿄 엣지나 아니면 디나이 3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막 들으시네요. 지금 아마 35분 정도 되는 시간대일 텐데, 저는 이렇게 쿨다운 좀 하다가 이제 빨리 여보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으나 모르겠네.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